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 이제 지금 이 통화 명단을 JTBC하고 MBC만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진 의심은 아마 이거는 진작에 준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근데 아마 JTBC와 MBC가 이건 뭐냐 제 내피셜입니다. 까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선거가 딱 시작되고 나니까 이걸 아마 깐 것 같아요. 왜? 지금 보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패턴을 딱 보면 자 추경호하고 나경원하고 이제 계엄 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뭐 한덕수, 김문수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박성민, 박성재 뭐 등등 딱 친윤들하고만 계속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고성구 뭐 유튜버 이라고 통화를 해요. 근데 결국은 통화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기 바꾸고 통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에요. 네.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당 정치인들 중에 계엄날 체포조가 있었던 것도 한동훈이자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은 한동훈을 잡으려 하는 뜻도 있었던 계엄이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그 심증을 보여주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그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는 진짜 그 50 새벽에 그 당내 쿠데타 사태. 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할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 걸까? 자기들도 알 텐데 이 사람들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이해해 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붙여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납치된 사람들이 납치범을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정신병적 스톡홀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런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나? 아직도 완전히 이 윤석열 부부에 완전히 이렇게 포섭돼서 정신적으로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그 르로이 워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매 맞는 사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계속 때리면서 그렇게 그 윽박지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놓다 보면은 나중에 완전히 그 학습된 무기력의 노예 상태에 놓여서 문이 열려 있는데도 도망을 못 가요.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노예 상태로 지배되게 해서 그걸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 맞는 사람 증후군에 빠져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보도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직 수사 더 해봐야 될 겁니다. 더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생각했던 마음속에 한 가지 그 의심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 형사법에 보면은요.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란 무엇이냐면요. 꼭 실행행위를 같이 해야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공모 단계, 즉 음모 단계, 예비 음모 단계에서 같이 뭔가를 공모만 해도 실행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판례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법률가로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은 그저 참고인에 불과한데 참고인에 불과하고 그저 내가 보기엔 증인에 불과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묻지도 않는데 먼저 얘기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그 당협위원장한테 들었어요. 어떤 의원분이 친윤계 의원분. 이 당협위원장을 만나는데 누가 아무도 묻질 않았어요. 아무도 안 물었는데 이 친윤계 의원분이 이 당협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계엄 몰랐잖아.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엄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알게 뭡니까? 그리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분도 이제 율사 출신 당협위원장이니까 뭔가 기분이 좀 쎄하더라. 왜냐면 이게 율사 출신들은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는 데서 뭔가 약간 뭐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네. 자기도 연루됐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함께 뭔가 이거를 기획하고 함께 행동했다는 그 이제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혹시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포획되어 있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게 계속 포획되어 있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좌파 언론들도 뭔가 영악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이게 경선 때 나왔으면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게 경선 때 나왔으면 뭐 한덕수, 김문수 뭐 다 이제 명단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사실상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사실은 본인이 거의 집에서 이번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다 한남동에서 그냥 했더라고요. 이게 아예 그냥 저 용산으로 출근도 안 하고 그냥 한남동에서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전화 돌리고 뭐 전화하고 이런 걸로 사실은 이제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참모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자기가 친윤들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전화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전혀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정무석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이뤄왔고 거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성국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참모들은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는 사실 윤 전 대통령한테 비서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왜냐? 비서실은 사실 몰라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대부분의 일들은 한남동에서 이루어지고 그 한남동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발표가 나면 완전히 이 비서실장부터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김재원하고도 오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한테도 이 윤 대통령이 그 계속 통화하면서 한동훈 욕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자기도 정무수까지 했잖아요. 그럼 뭐라도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쓴소리 하면 그다음 통화 안 해요. 무조건 윤 대통령은. 쓴소리 한 번이라도 하면 인연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친구들이 인연이 다 끊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문자나 통화를 통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끊어버려요. 계엄에 대해서 야 그거 왜 했냐 그럼 와 하면서 그냥 끊어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라도 했으면 그렇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을 하고 옳은 말을 할 사람을 쳐내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과 전화하고 술 파티하고 했던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그 게임 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못 믿으면서 서로를 이제 자백하는 일이 벌어져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폭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전모가 세상에 밝혀져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초입의 단계에 들어왔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이 대선 이후에 보수가 어디까지 부서졌다가 돌아올지가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좀 제가 요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그 폭이 넓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 되게 폭이 넓고 깊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참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면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 발목이라도 잡고 와서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돼요. 사정이라도 해야 돼요. 자기들을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런데 뭐 마지막까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과 다름없는 우리 장해찬 씨가 올린 그 페북글을 보니까 뭐라고 올렸습니까?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엄마고 지금도 정치적 계산을 하고 나올지 말지를 따지는 한동훈 대표는 가짜 엄마다. 뭐 이런 식의 그 인간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를 제가 보면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또 정이기도 합니다. 이 수사 과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저지른 만큼의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아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어쨌건 이제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결국은 그 누구도 정말 대통령하고 맨날 통화하고 하면서도 아무런 대통령이 잘못할 때 지적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데 대한 정말 이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들을 져야 할 때고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보수 개혁을 꿈꾸는 국민들 그래도 저 민주당의 지금 이 횡포 이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 2주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 보수 이 유권자들이 왜 투표장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번에 이 정말 막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확실하게 해줄 걸로 봅니다.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만으로도 그동안 사실은 이제 참 포기하고 있었던 많은 어떤 이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래 그런 의미가 있었지 이번에 내가 투표하는 게 정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말 이 삼권 분립 이거를 지키기 위한 이 대선 이후에 저 폭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이 방파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 심정으로 저는 투표장에 모든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독려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정말 이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시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 그게 결국은 파시즘 정부예요. 맞아요. 인민재판을 하고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거와 거의 다를 게 없는 지금 국민 먼저라는 게 차베스가 예전에 네, 맞아요.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국민이 먼저라는 게 국민이 이렇게 뭔가 먼저 그 기준이 돼서 하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이성이 판단하고 법률이 판단해야 되는 법치주의 시스템까지 다수결로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고 인민민주주의고 차베스 스타일의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지은 죄만큼의 어떤 판결을 받는 거는 그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사법부를 다 망가뜨려서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은 죄만큼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지키려면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정도의 득표율은 필요로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어차피 지금 나오는 지금 좌파 방송들에서 진짜 이게 약계도 지금 이렇게 터트리는 걸 보면은 지금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 네. 밑에 빙하처럼 잔뜩 있을 것 같고 도무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같이 술파티 벌이고 했던 이분들은 조심성이라고는 없었을 거기 때문에 잡힐 꼬리가 너무도 많아서 차고 넘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앞으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수 안에는 한동훈 대표를 따르면서 계엄을 막고 탄핵을 찬성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너무 심하게 말도 안 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막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생각에서 아마 선거운동에 나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섞이지 맙시다. 오지 마세요. 저도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네.